아직 입에는 안 읽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씨가 그래서 저하고 뭐 연배는 비슷하니까요. 아, 이재명과 대통령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뉴스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뉴스를 안 보는데 지나가다가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생소하다는 느낌.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뭐 이재명 씨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고 있고 네, 네. 이게 부동산 이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말은 멋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죠. 우리가 전체에다가 25만 원을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부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준다. 아니면 이제 상위 몇 프로는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5만 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우리가 5,200만이면 52조가 들어갑니다. 1년에요? 1년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52조. 매년 줘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13조 8천억 이미 편성이 됐고요. 예전 정부에서. 그 다음에 지금 2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편성하겠다. 2차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만 해도 한 35조 돼요. 벌써. 남은 게 15조밖에 안 되니까요. 뭐 그걸 또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제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요. 지금 1240조.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거의 안 늘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안 늘었어요. 불과 5년 사이에 660조에서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 는 정도의 속도보다 더 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대충 이제 그냥 돈 푸는 거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돈 풀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시에 추경도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15조, 20조 정도 풀었던 걸로 많긴 한데 지금 우리 벌써 2차 추경에 나온 거 35조에 비하면 사실은 크지는 않죠. 그걸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50조 정도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잘못하면 뭐 한 1,500조 최소 그 정도는 국가 부채는 늘지 않을까. 주면 뭐 사 먹으실 거예요? 지금 그냥 한우 사 먹으면 됩니다. 저희 마곡에 땡땡 한우라고 있는데요. 그게 패키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12만 원인가 정도 하면 한 500g 정도 주는데요. 네. 좀 많긴 해요. 집사람하고 둘이 먹기에는. 그런데 뭐 그거 이제 보통 먹거든요. 가서. 그거 한번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앞으로 예. 시장이 어떠냐? 뭐 지금 장난 아니던데요, 이미? 제가 정부가 뭘 손 쓸 틈도 없이 지금 뭐 난리라서. 예.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용산 임장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또 그죠? 마포 임장이 있습니다. 후랭이 TV 주최로. 저도 갑니다. 많이 오세요. 네. 좀 오시면 갑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나중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토요일에. 그래서 점심 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했던 연대 MBA 오셔가지고 뭐 선배님으로서 제가 연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이러면서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안 했잖아요. 저희 계속 예전에 이제 후레이님 또 오셨는데 네. 거의 한 2, 3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바빠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일하는 거 정말 싫어요. 아, 그래요? 토요일 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를 좋아하지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또 오셔가지고 선배님 이러고 이러니까 그냥 했는데요. 용산을 했었어요. 예, 용산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오신 분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일단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결혼을 앞둔 분도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어쩌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본인들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용산을 보고 있네. 예, 용산을 보신다는 말은 상당한 자산가 분들이시고요. 지금은 거의 불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5, 6월 달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5월 달은 저희 우대빵도 거의 최고 매출 나왔거든요. 네. 그 6월 달도 지금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확연히 달라요. 6월 달은 이제 외곽에서 거래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중심지 거래는 이제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구는 이제 거래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 성동 이런 지역에 이제 신고가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노도강 우리가 금강구라고 하나요? 이런 외곽 지역에서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 제가 알고 있기로 전세는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대는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도 상당히 괜찮아질 거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건 뭐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금리도 계속 하향 안정화될 거고 당연히 공급 물량은 내년부터 절벽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돈을 풀면 내수 경기도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수출은 여전히 괜찮게 가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타격을 좀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천천히 사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또 시점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그 엘스를 사셨거든요. 엘스도 강남 강구하고 용산구는 일단 지금 있는 매물은 다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 매물은 아닌데 허위 매물이에요. 연락하면 계좌가 안 나와요.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두거나. 그러니까 계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취소하고 다시 올릴 때는 3억 내지 5억을 올려가지고 탁 내놔요. 강남은 진짜 그래요. 근데 올리는 수준이 1, 2억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탁 올려놔요. 또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또 주춤하다가 또다시 붙으면 그때 또 계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일단 계좌가 안 나와요, 지금 강남은.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다행히 엘스 쪽에서 하나 물건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국평을 사셨는데 헬리오시티를 사셨어요. 헬리오시티를 사셨는데 28억 4천인가 국평으로 샀는데 그게 신고가일 거예요. 다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좌가 안 나와 정말 고생하다가 이분은 이미 팔았어요. 근데 용산에 집이 있으셨는데 도화동 근처에 있는 용산이라 가지고 되게 쌌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다행히 저 상계동에도 하나 계셨거든요. 그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곽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택이시니까 그리고 뭐 시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팔아도 되는 상황이 뭐 1주택만 남았으니까 이제 뭐 비과세니까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거를 파시려고 했는데 13억 뭐 몇천 정도 되는데요. 제가 파시려면 최저가로 내놔. 16층이었어요. 되게 좋은 층이셨는데 낮게 내놓으셔가지고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팔고 지금 헬리오시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좌가 안 나와 정말 고생하다가 계좌가 나와가지고 헬리오시티 28억 4천인가 아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강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좀 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강남은, 그렇죠. 외곽이 지금 공기가 맞습니다. 퍼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토자 영향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강남 3구나 강남에요? 잠실이라든지. 강남 3구 같은 경우 뭐 신축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마 DH 클래스들하고 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 이제 2027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트리니원입니까? 그거 입주하고 3주구, 1, 2, 4주구가 이제 2027년에 입주하는데요. 3억 이야기 대부분 해요. 지금 원밸리가 2억이잖아요. 최고가가. 근데 여기가 이제 3억을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강남 나머지 아파트들도 올라올 건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강남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준신축이라든지 뭐 또 세대수가 좀 적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그 반포에도 보면 강 쪽 아니고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신고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어차피 흐름은 가니까요. 지금 평당 1억밖에 안 하는데 강은 2억 하잖아요. 강 보이는 쪽은. 그럼 1억 5천까지는 가겠죠, 그죠?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준신축. 뭐 저희가 2010년에서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201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구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10년 지나서 이제 지어진 아파트, 12년, 13년 요때 지어진 아파트는 짓기도 잘 지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건설회사에서 지었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들을 뭐 좀 가격이 가성비가 있는 것들은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신축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준신축이나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15년차 안짝으로. 그렇죠. 15년차 안짝 아파트들. 평당 3억이면 평당 지금 1억 정도면 강남은 되게 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는 게 좋고요. 저는 대치 도곡도 괜찮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 뭐 이쪽으로도 많이 안 올랐어요. 반포만 드립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대출 레미안 팰리스 자체가 한 40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나머지 아파트 중에 뭐 신축들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준신축이나 이런 것들 고르시면 가격을 뭐 어쨌든 키 맞추기는 강남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니까요. 예, 그런 거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포 성동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안 건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불러주세요, 이제.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네. 이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투기과 LG구는 제가 볼 때 좀 오래 지정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핵심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 데가 성동구고요. 네. 그다음 마포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때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그죠? 내가 한 채 있는데 지금 투기과 LG구 지정된 데를 사면 취득세가 8%거든요. 그런 게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과천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과천은 지금 제일 높아요. 상승률이 전국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다 거기 과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마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나는 뭐 아직 한 채밖에 없다, 한 채도 없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투기가 LG구 사실 때 취득세가 8%가 되니까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다. 후레인 TV에서 제가 5월달인가 그 전에 나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건 투기가 LG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9월달로 생각했는데 지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죠? 지금 벌써 뭐 이야기 나오고 막 찌라시 돌던데요? 예, 근데 그 찌라시는 거의 안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누가 뭐 장난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용인 뭐 수지규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건 수지규가 높긴 해요. 지금 2%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우리가 분당이나 과천 제외하고 나면 제일 높죠. 근데 그거는 뭐 거기까지 지정하기는 힘들 거고요. 근데 과천은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마포 성동 이런 데 사실 분들은 미리 좀 서두르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기가 LG구 지정, 토지 지정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엄포는 넣지만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내년 지선에 나와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지금 안 그래도 신임을 다 잃었는데 그렇죠. 좀. 또 막 확대해가지고 그죠? 마포 성동 다 지정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는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선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쟤 때문에라고 지금 다 생각하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 토제를 해제하고 또 재진영하면서 지금 촉발된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쟤 그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좀 불편한 분들이 있고 팔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전세 끼고 있다 이런 분들 지금 팔지를 못하잖아요. 거기다 살려고 하는 분들도 실거주해야 돼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촉발한 분이 또 그렇게 마포 성동까지 지정한다 그건 생각이 쉽지는 않고요. 다급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투기가 LG구 지정되는 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속 거래하는 예, 거나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6월 3일 전하고 6월 3일 이후하고 좀 사람들 심리 나는 게 좀 달라졌습니까? 다급해지셨어요. 뭐 특별히 그래서- 뭘 한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6월 3일 전에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방송 때도 어쨌든 그렇게 혹시나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6월 3일 날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다음 취임을 바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러니까 급하게 이제 막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레인 TV만 보셨더라도 계속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니까 그 전에 사시는 게 좋다. 그 전에 사시는 게 좋다. 이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사시고 계시다가 이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DSR 3단계 실시되기 전에 하는 게 좀 그래도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대출 규제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금감원장이 불렀나 누가 불른지 모르겠는데 네. 은행장들 다 부른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저번 주 토요일인가 뭐 관계장관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에 하려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좀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나오겠죠.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